제가 얼마 전에 대리했던 사건인데 제가 남자분을 대리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뭐 바람을 핀다거나 외도한다거나 폭행이 있다거나 이런 중대한 사유는 없었어요. 중대한 사유는 없는데 성격 차이로 계속 입씨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 환장을 먹으시죠. 반복되는 입씨름. 서로 성격이 뭐 도저히 맞지가 않으니까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간신히 화해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의 감정 싸움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감정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분이 이혼하러 오셨어요. 처음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는데 다행히 두 분이 집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가 잘 돼버렸어요. 재판 지금 중인데 조정에 묻혀서 바로 끝내도 되고 아니면 화해 원고 결정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끝내도 되고 이제 원만하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 조정, 우리 부부가 어느 정도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됐다. 이럴 때 재판상 조정을 하면 어떤 점이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 이혼하고 다릅니다. 재판상 조정은 협의 이혼하고 다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둘이서 안방에서 내 집에서 합의를 봐서 서로 이혼 조건을 다 맞춘 거야. 이혼하자, 재산 어떻게 하자, 양육 어떻게 하자, 모든 걸 서로 오케이 한 다음에 법원에 가서 우리가 합의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확인만. 재판상 조정 같은 경우는 아직 안방에서 둘이 집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재판에 가서 재판정에서 둘이 의사를 합치를 시키는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오케이를 해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협의 이혼은 당연히 둘 다 오케이를 해야지 법원에 그걸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재판상 조정은 아무리 법원에서 하는 거라도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 난 못한다 해버리면 재판상 조정은 법원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상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고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한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면 여러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상 조정을 한 번을 거쳐야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 들어왔다고 바로 증거 확인해서 둘이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붙여가지고 웬만하면 둘이 원만한 대화로 법원에서 합의보게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증거를 검토해서 둘이 이런 조건으로 이혼하세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조정이 협의 이혼보다 장점이 하나 있다면,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입씨름 하다가 좋은 세월 다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둘이 방 안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양육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되면 그러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았으면 두 분이 그렇게 싸우지도 않으셨겠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게 니 탓이다 싸우고 있는데, 안방에서 집안에서 둘이 그걸 합의를 본들 그럼 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재산 다 내 거다.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돈 내가 벌었다. 나는 놀았냐. 이 집 내가 가지고 왔다. 대출 이자는 내가 고생해서 낸 거 아니냐. 의견이 다 다르지. 의견이 다 달라버리니까 안방에서 합의도 잘 안 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3달 지나고 나서 또 한 명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이혼 같은데 법원에 안 가버리지. 그럼 전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요. 이거 한 2-3바퀴 돌려버리면 좋은 세월 2-3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때쯤에 변호사를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협의 이혼 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말로 끝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그냥 빨리 재판으로 끝내고 싶다. 그때서야 찾아오신다고. 반면에 재판상 조정이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일단 조정 한번 해보세요 하는 재판상 조정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재판상 조정을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든, 둘 다 어떤 것이든 간에 조정 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 나와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그래 이혼해 그러고 숙려기간 3달 지나면 남편은 법원에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혼하기 싫거든. 근데 재판상 조정은 그런 게 없어요. 법원에 강제로 다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해봐도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하겠다 고지 나오거나, 과태료 처분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조정을 할 때는 감정 싸움이 끼이지 않죠. 조정위원하고 변호사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야 옛날에 네가 뭐 그랬네 저랬네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런 말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다 말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는 옛날에 해묵은 입씨름을 하고 위자료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큰 취지에선 서로 오케이를 했으니까 세부적인 조건만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재판해봐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감정 소모하지 말고 여기서 이 정도 조건으로 끝냅시다 하면서 두 분 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죠. 이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 이혼 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판상 조정의 장점.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혼 소송으로 재판으로 가버리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씩도 갑니다. 정말 긴 사건이 2년씩도 갑니다. 특히 재산이 많아서 찾기 위해서 조회를 해야 된다거나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된다거나 상대방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양육의 의사가 안 맞을 때 나는 애 내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도 애를 자기가 키우고 싶대.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조정은 빠르면 3개월 만에 끝나요. 재판 가면 1년, 2년씩 가는데 조정 가면 3개월 만에 끝나버립니다. 조정날 와서 큰 취지에서 서로 의견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한 발씩 양보하고 합시다. 부부 2명만 서로 쿨하게 오케이 해줘버리면 그래 그건 내가 양보할게 대신 넌 저거 양보해. 이렇게 오케이 서로 양보해버리면 그냥 3달 만에 바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요. 협의 이혼 가서 숙려기간 이런 거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계속 증거 들고 가서 뭐 서면 뭐 검토하고 변호사하고 회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3달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재판상 조정의 장점은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상대방 귀책 사유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묵은 예전에 과거에 우리 부부가 싸웠던 것들, 내 남편이 2년 전에 뭘 했다, 내 배우자가 3년 전에 뭐 했다,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이 오만 얘기를 다 해야 돼. 그에 대한 증거를 다 내야 돼.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하는데 내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젠틀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그건 지금 생각이시죠. 이혼 재판에 끌려 들어와 보세요. 상대방이 내 잘못과 허물을 주장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요. 그럼 내가 소송에서 지는데 나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했던 것들을 다 주장해야 된다고요. 그 사이에서 서로의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얼마나 서로 감정이 상하고 기분만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반대로 조정 같은 경우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면 조정위원들이 다 말려버리죠. 지금 저기 잘못을 탓하려고 온 게 아니고 두 분 진정하시고 우리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원만한 조건에서 서로 맞춰서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재해버리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탓하는 것을 좀 자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할 것도 없이 어차피 본질은 이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고 적당히 조건을 맞추겠다는 거니까 그 본질에 맞게 이혼하고 조건 맞추는 걸로 해버리는 거지 서로 남 탓하고 인신공격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 소모가 적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 아이의 아빠고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완전히 칼처럼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잖아요. 또는 재산 분할을 결정을 받았으면 재산 분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혼한다고 칼처럼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남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자녀의 성장이나 교육이나 진학이나 학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또는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후속적인 절차가 계속 남는다고. 근데 이혼 소송을 통해서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법원에서 얼마 주라 판결을 내려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럼 또 쓸데없는 압류 절차를 들어가야 되고 집행 절차를 들어가야 되고 괜히 비용만 더 들어가고 감정만 상하고 몸만 힘들지. 내 자녀의 아빠고 내 자녀의 엄마한테 그거 서로 탓해서 뭐합니까? 근데 재판상 조정으로 끝내버리면 감정이 덜 상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주라는 것도 서로 빨리 쿨하게 지급하게 되고 양육비도 잘 지급하게 되고 서로 자녀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를 탓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감정 소모가 적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몇 억 지급하라 이런 봉변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남편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담보대출이 2억이 있어요. 그럼 빼고 나면 순자산은 3억이 되잖아요. 만약에 5대5 재산 분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판사님은 판결 주문을 적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1억 5천을 지급하라 이렇게 기재를 한다고요. 원래 판결문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적으니까. 근데 1억 5천이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을 갑자기 뭐 내놓는다고 갑자기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통장에 1억 5천을 모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정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몇 억을 지급하라 갑자기 몇 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사태를 피할 수가 있어요. 둘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 조서를 자유롭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서로 형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얼마 주고 매달 얼마씩 주다가 나중에 언제 어떻게 팔면 그때 얼마 달라. 또는 일단 명의는 내가 내 아내한테 넘겨줄 테니까 대신 채무도 아내가 가져가라. 그 대신 내가 요걸 줬으니까 양육비 같은 거는 평생 지급할 양육비는 내가 이걸로 퉁치겠다. 안 줘도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부부가 공유로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팔자. 그래서 그 정해진 일시에 팔아가지고 우리 반반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판으로 끝장을 봐버리면 1억 5천 지급하라 판결이 나오는데 그 돈이 갑자기 어디 있냐고. 그 지급 못 해버리면 저쪽에서 압류하고 경매 넘기고 집 팔아야 되지. 그럼 경매 넘기면 제가 받고 파냐고요. 경매 넘기면 싸게 팔리잖아요. 그럼 재산이 싸게 팔아가지고 반 주고 나면 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반을 받은 나는 기쁩니까? 어차피 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 재산 줄어들어서 나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갑자기 몇 억 주라 하는 이런 판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조정이 잘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는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혼 의사가 없는 사건. 한 명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혼하기 싫어. 이건 뭐 조정 가도 답이 안 나오죠. 조정이란 것은 그래도 이혼 의사는 서로 오케이가 됐을 때 조정실에 가서 조정위원하고 개입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좋게 좋게 말로 해서 조건 맞춰서 조정시키는 게 조정인데, 한 명이 이혼할 의사 자체가 없어. 아니 난 싫어, 난 이혼하기 싫어, 이런 건 조정이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양육 의사 안 맞을 때 서로 양육권 주장하는 거야. 나도 애를 키우겠다 하고 저 사람도 애를 키우겠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날 첫날 조정에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변론으로 넘어가서 서로 주장과 증거를 계속 제출하다가 판사님이 분위기 봐서 재판 조금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양육에 대해서 조정을 붙이든지, 아니면 자녀나 가사 환경에 대해서 가사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지, 첫날 조정에 바로 합의가 잘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세 가지를 내려드리면, 첫 번째는 협의 이혼하고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에 장점이 있는데 빨리 끝나고 감정 소모가 적고 여덕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이 잘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조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내가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나을지, 소송하는 게 나을지, 조정하는 게 나을지 충분히 한번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대해부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